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겨울의 환이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갈 건데 소설이에요. 소설이고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개념학습에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보통 학교에서도 그렇고 개념학습은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없을 수 있고 시험 대비할 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뭐 알고 있잖아. 개념학습 부분에 있는 것이던 아니면 저 뒤에 맨 끝에 실전학습에 있는 것이던 사실은 EBS 반영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전제 하에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개념학습적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소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소설인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보여줄 거고요. 또 하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소설이 약간 긴 소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문에는 요 내용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초점이란 건 아니거든. 소설이 다 그렇잖아.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문은 요 부분이 나왔지만 소설이 쉽지 않아. 그런데 사실 결국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를 까지 우리 지문은 요게 안 나왔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초점 잡아서 얘기를 할 거고, 막상 이게 출제가 됐을 때 나중에 땅치고 후회도 소용없어. 뭐 나올지 모르는 거야. 이 작품이 나왔을 때 요 뒷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EBS에 나와 있는 지문만 보기에는 자칫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지금 혹시 졸립니? 아무리 졸려도 잘 들어라. 안 그러면 우리 교과서만 나중에 꾸벅꾸벅 졸면서 선생님이 또 수업하시는구나. 이거 나중에 내가 읽으면 되지 하면 안 된다. 자, 목소리 커졌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자, 간다. 자, 이 작품은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설인데 이제 어떤 형식으로 쓰여져 있냐면, 여기서의 당신은 자신의 이제 오래된 옛 친구인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고 이제 관계가 다시 이어진 친구인데 어찌됐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여인이 43세예요. 그리고 40대에 그러니까 그 즈음이에요. 이혼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지만 뭐 여기서 뭐 얘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소설 속에서 인물의 이름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나에게 뭐라 그랬냐면 글을 한번 써볼래?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문에 써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이요. 나이 들어가는 여자 40대잖아 벌써.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란 어떤 건지 네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써볼래? 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떨림이란 무엇일까를 출발점으로 해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 내용이라고, 이게 소설 내용.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고 갈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이 어땠나를 떠올리면서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지금의 나의 떨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요, 사실은 할머니까지도 안 나오고 엄마 얘기만 잠깐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풀어가는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기 들으세요.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짝 비교 분석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할머니는요, 할아버지가 뭐 옛날 시대에 많이들 그랬죠. 할아버지가 첩을 얻으셨어요. 힘든 일이죠. 자기 남편이 첩을 얻어서 또 다른 여자와 살아야 된다는 건, 그걸 봐야 한다는 건. 그리고 외삼촌은요, 할머니 아들이겠지? 아주 망난이야. 개차반. 그래서 맨날 행패 부리고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외삼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니? 그렇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통해서도요, 그 와중에도 내 자식 밥은 차린다라는 심정으로 외삼촌의 밥은 정말 정성껏 항상 차려주셨답니다. 자, 우리 어머니요, 아빠가 딴살림을 나서 나가셨어요. 집에 없어. 바람 펴서, 그러니까 딴살림, 그러니까
이 집을 버리고 간 거예요. 혼나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디다가 이제 뭔가를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매일 외로우셨는지 어쩐지 그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단지 매일 화투만 치고 동네 사람들 아줌마들 불러다가 화투를 치는 거야. 지문에 나옵니다만 방 한 칸인데 거기서 화투를 치면 동생하고 나, 어린 시절에 나는 바깥에 부엌에서 추운데 덜덜 떨면서 항상 화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 현실이 나로서는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어머니는 매일 화투만 치시면서요, 우리한테 밥을 차려주시긴 하지만 잘 차려주지도 않았어. 심지어는 내가 차려줬어. 아줌마들 화투 칠 때. 하지만 그 우리에게 주는 그 밥상에는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에는 무언가 결핍된 것이 느껴지는,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하지? 뭔가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요, 결핍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정과 사랑이겠죠. 전쟁통에도 내 자식 밥은 차려줘야 돼.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들어갔겠니?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게 맞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결핍상하, 그리고 힘들었던,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나이가 40이 된 지금의 나는 할머니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 엄마한테 그런 느낌이었구나.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내가 되게 엄마하고 비슷한 거야. 나 또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야. 나도 엄마하고 되게 비슷하고 각자 모두 다 남편들이 없는, 부재하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과연 뭘까? 이렇게 아들한테 집착하는 거? 아니면 자식이고 뭐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화투 치고 이렇게 노는 거? 그러니까 여자의 정체성은 뭐야? 를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집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 얘가 엄마한테 되게 불만이 많구나 로 끝나면,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정체성,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그게 결국 나 1인 꼭 여자여야 돼? 나에 대한 정체성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정체성을 고민해 보고 나니 뭔가 새로운 인식을 갖자. 이렇게 여성으로서 남편을 바라보고 여성으로서 여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이쯤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참 제가 보기에는 이 결론이 굉장히 힘든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나이쯤 되고 보니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도 자기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그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나에게 남는 것,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 이게 이제 내 남은 삶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엄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시간이 지났잖아. 뭐 이해가 돼요. 여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삶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거라면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그래, 이제는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누구든 아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년이 된 중년 여성으로서의, 나이든 여자로서의 떨림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소설입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사실은 내 가치관이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야?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가끔은 얘들아, 살다 보면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혹은 되게 나 자신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래. 얘들아, 아직 못 느껴봤나? 이제 너희가 아직은 고3이라 사회생활을 해야 느끼려나? 저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느낌들을 때문에 그럼 내가 또 힘들거든. 그러다 보면 아, 그래,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 이 세상, 뭐 한 번 가는 세상 좀 더 그냥 베풀고 사람들 아끼고 나 자신도 아끼고 그럼 사람이 되게 마음이 넓어지고 편해지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1초도 잘 살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해서 그렇게 살진 못해. 하지만 매번 그럴 순 없어.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마음이 편해져요. 이 작가도 그런 관점에서의 주인공을 설정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머니, 할머니도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인식도 할 필요가 있겠다. 꼭 여자로서. 그러니까 밥을 차리고 그게 뭐 가족한테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나를 생각하면서 남을 베풀면서 이 초점이라면 얘들아, 우리 지문이 여기긴 하지만 혹시나 이쪽 부분에 대한 이해, 사실 이쪽이 주제에 관련되는 거니까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아마 거기에다가는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해서 주제도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필기한 거 보시고, 아 그래 그러면 어쨌든 이 글이 저 뒷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 라는 초점만 좀 기억해. 우리 EBS 공부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EBS라서 이렇게 하는 거 나 매번 걱정돼 얘들아. 나 이제 이거 지워가면서 설명 좀 할까? 매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EBS 공부하는 거,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는 게 이제 EBS다 보니까 아 원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라고 하면서 소설을 공부할 때마다 막 외우고 있고 막 그러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문제풀이 능력 키우셔야 돼요. 이건 EBS 이 작품 나올까봐. 물론 이 작품 나올까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축률전 같은 것을 공부하는데 그 작품을 알아두려고 노력한다. 좋은 자세예요. 자세는 맞는데 그래도 초점은 EBS니까 작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초점은 지문이 나오면 문제에 나온 그 지문 그 부분을 읽어가면서 밑줄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지문과 대응해서 잘 찾았을 때 어떤 선지를 어떻게 보고, 이런 문제풀이 능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고3은 그게 더 중요해요. 단 EBS는 이렇게 수업 오해하면 안 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끝났고요. 제가 지문만 살짝, 이제 얘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요 지문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페이지 6페이지 맨 앞에 부분으로 이제 가주시면 중략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윗부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자 중략 아랫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자 엄마를 이제 얘기해 줄 겁니다. 집에는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밑에 아버지가 집 나가시고 어머니가 화투만 치시면서 나날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집에는 이러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래 이 주인공은요 나이가 지긋한 43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요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찌됐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회상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인원은 대개 2사람이나 3사람, 섰다가 아닌 미나투로서. 몰라요. 전 섰다와 미나투의 차이는 알아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화투라고 생각하세요.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판이 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인물 나올 때마다 표시 화투를 짝짝짝 다듬어 치다가 늦은 저녁 때가 되면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서 떨고 있는 동생과 내게 소리쳤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있을 때라고는 부엌밖에 없는 거지. 부엌은 불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까 이 당시에는 얼마나 추웠겠니. 근데 엄마는 이제 자식들의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봐줄 수 없는 그런 처지셨겠지요. 사실 이게 또 소설이니까 그런 거야 얘들아. 요즘 세대면 큰일 나요. 요즘 세대면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요즘 세대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나름 폭력이에요. 자식에 대한. 자식이 끈 추워도 되나? 본인은 놀면서 이거는 폭력이야.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또 이런 것도 많았고 얘들아. 소설이니까. 소설이니까. 다락문을 열어야만 부엌에 그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얘 가해야. 이제 내가 있는데 이제 나에게 얘기할 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가해야 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 1인칭인 나를 얘기할 거고요. 제가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해는 서술자야. 실제는 43세의 중년 여인이야 라고 얘기는 쓰지만 제가 거기다 그 밑에 가로 있죠? 써드리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이 가해라고 하는 표현은 서술자인 나의 어린 시절 일대의 가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된장찌개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여서 제가 붉은 표시해놨어요. 거기다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덮을고 두부 한 모 더 썰어 넣고 마늘 다져 넣고 보글보글 끓여라. 먹던 거에다가. 요즘은 또 이건 또 큰일 나. 진짜 이러면 안 돼.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아무리 가족끼리 먹어도 먹던 건 좀 그렇고요. 아니 가족끼리는 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손님 왔잖아. 손님. 그치?
그리고 멸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래서 밥하고 상을 차려서 좀 가지고 들어와라. 김치는 새 것으로 썰어라. 자, 어린 아이한테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몸을 일으켜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막숟가락을 하고요. 양재기 이런 스텐 같은 그릇이에요. 거기다가 들고 그리고 된장을 불어 나간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것은요.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는 교사까지 지낸 어머니의 교양에 대한 반감이었을까요? 사실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반감에다가 세모 정도 해놓으시면 좋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우선 여기다가 쓸게요. 나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는 거야.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만 해도 왜 긍정적이지 않냐면 신비감도 없이 아침에부터 된장찌개에다가 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태도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건 먹던 음식을 하는 거 그것도 싫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되게 정성을 하지 않고 뭔가 음식을 해줘도 거기에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 부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싫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를 땐 방이라고는 화투치는 방뿐인데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는 데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배려조차 없잖아 라는 생각. 자, 우선 된장찌개가 뒤에도 나올 건데 진짜 중요한 소재라서 제가 붉은색으로 씁니다. 그 된장찌개 제가 하나는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어머니에 대한, EBS에서 한 표현이네요.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을, EBS의 표현이야.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되는 계기다. 네, 사실은 뭐 그 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 지문에서 나오는 표현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었으니까 약간 반감 같은 게 가져요. 왜 먹던 된장찌개 하필이면. 자, 또 하나, 나의 입장에서는 반대인데, 그러니까 거리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정성이 빠져 있어요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머니 입장을 얘기해 볼게. 거기 제가 가로쳐 놨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마는 자신이 음식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 끓인 음식을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 그래서 자신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소재로서 등장하는 게 된장찌개입니다. 자, 양쪽의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어머니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소재지요. 자, 그런가? 정말 어머니가 이걸 자랑을 삼아서 말하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쪽을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난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자랑하는 거지. 맛있지 않냐? 이러면서. 자, 그로부터 둘레 6줄 내려옵니다.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했고요. 또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더라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늘 찌개에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두루 뭉술이 독특한 찌개의 맛을 자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봐봐. 엄마는 된장찌개를 자랑하지만, 자, 나의 입장을 얘기해 드릴까요? 나의 입장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는요, 두루뭉술입니까? 두루뭉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야. 두루뭉술이 한 맛이라고나 할까? 내가 얘기한 두루뭉술한 맛은 당연히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맛을 자아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즉, 이건 내가 기억하는 된장찌개의 맛이죠. 이렇게 정의 내릴 때 생각해보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품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두루뭉술이하다, 명확하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느끼는 건 이쪽으로 갑니다. 나는 무언가, 이쪽으로 여기다 쓸게요. 계속.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음식에. 계속 가보고 얘기할게요. 즉, 된장찌개의 가장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파를 썰어 넣는 일이 되게 빠져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 음식에서는요, 항상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가장 엑기스적인 핵심인 맛을 내는 그게 좀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음식에서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핍 같은 겁니다. 거기 밑에 가로 있죠? 어머니 애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고요. 무언가 아쉬워요. 라는 약간의 반감? 이게 결국은 내가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의 엑기스를 얘기하자면 어머니가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빠져 있음을 느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무엇이든 좀 사랑하고 이런 베푸는 배려 이런 것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반감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이제 나중은 이해하면서 결국 돌이켜서 나도 엄마하고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이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도 엄마의 음식은 변함이 없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마지막 마스터 보여드릴게요. 뒷장 8페이지를 피시면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내려옵니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는 여인이요. 옛날 우리 여인이요. 조용히 묵묵히 끝도 없이 일을 하는 여인이요.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제 새끼의 밥을 따뜻이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빛이 옵니다. 옛날 여인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이죠. 거기다 하나 써둘래? 어찌됐건 거기다가 그런 여인을 우리는 이른바 전통적인 여인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인이 떠올라요. 대부분의 옛 여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실제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할머니가 그렇듯 다른 여인들이 그렇듯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와 저는요. 그런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전통적인 여인상에서와 조금 다른 게 어머니와 저는 이라고 했으니 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머니를 닮았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부분이죠.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 왜냐면 나의 입장에서도 된장찌개 때문에 엄마한테 서운하고 된장찌개를 보면서 엄마한테 결핍을 느끼고 이랬잖아. 그런 게 깨부수는 힘이지요. 그런 것이 아는가라는 솔직한 두려움도 느껴요. 나 자신 때문에. 아니 깨부순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언제까지나 부엌과 밥상과 친해지지 않는다라고나 할까요? 뭔가 빠져있다라고나 할까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라는 표현으로 자 EBS입니다. 고백적 어조를 통해서 서술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건 이 부분도 당연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러하죠. 자신의 고백하듯 이야기하듯 그리고 자신의 내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그러하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 요 지문은 주로 된장찌개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지만 결론은 그래서 사랑으로 라는 새로운 정체성 이런 전통적인 여인상이 다는 아니더라.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좋았지만 이걸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여인상 새로운 가치관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자는 무조건 다 저렇게 살아야 돼? 는 아니지 않겠느냐인 거예요. 제가 너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나? 길게 얘기하나? 뭔가 한 맺힌 듯이 밥 못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를 한 맺힌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밥을 못하고 반찬 못하고 음식 못하는 사람 같잖아. 그치?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깁니다. 자 어찌됐건 자 결론 그런 내용이니까 뒷부분의 내용도 주의하셔라 라는 것과 함께 마지막 하나만 언급할게요. 자 제가 녹색으로 써놨거든요. 표현법이라서 지문 아까 처음에 읽었던 중량 앞부분에 인물 제시 방법해서 가로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 부분에 인물 제시 방법 가로를 해놨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무언가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앞에 부분은 어머니의 행동과 대사 같은 걸 보여줬고 맨 마지막 부분은 그냥 서술이었거든요. 그냥 줄줄줄 서술로 알고 계시죠? 여기다 쓸게 줄줄줄 서술로 이야기하는 걸 직접적인 제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 그리고 앞부분은 간접적으로 인물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대화 등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그거는 행동이나 대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보여주기 방식 뭐 이 정도로 써놓으시면 돼요. 요거 구분할 줄 아시죠? 이건 사실 서술상 특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저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작품 설명이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작품에서 또 새롭게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